여기다 폈지 얘들아. 여기 2차 방정식은 이래 만나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3 때 그 지금 5단원이 2차 방정식이고 6단원이 이제 2차 함수 이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5단원이랑 6단원은 너희가 이제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이랑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행히 너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뭐 방정식, 그 다음에 근해 공식,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뭐 꼭지점을 구한다든지 등등등 기본적인 거는 조금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고등학교 때 추가된 내용만 얘들아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의 어떤 문제풀이랑 고등학교의 이제 문제풀이가 좀 다른 점이 있고 추가되는 게 있으니까 잘 듣고 얘들아 참고해가지고 여기 단원 좀 풀어볼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내가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6단원 함수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추가되는 내용을 좀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봐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은 너희가 2차 방정식을 처음에 보는 게 아닌데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너희가 보다시피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좀 풀거나,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너희가 이제 근해 공식으로 얘들아 풀게 됐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얘들아 추가되는 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판별식 갖다가 너희가 판별식 얘기를 잠깐 먼저 좀 할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냥 두 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제 해를 갖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웠을 거야. 근데 우리가 얘들아 이거 전 단원에서 실수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복소수까지 얘들아 우리가 수의 체계를 확장을 했잖아.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너희가 수학을 전공하더라도 나중에, 물론 그러지는 마 얘들아,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하더라도 복소수가 이 세상에 이제 있는 수체계 얘들아 전부가 좀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기억을 해주면, 아 그래 내가 인수분해 하던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던지, 좀 중3 때는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었던 경우가 분명히 좀 있어. 내가 예시를 한번 좀 들어주게 되면, 지금 그 쓰는 건 너희가 적을 필요가 없어. 뭐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x-1의 제곱이라고 해주면 는 5가 지금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이제 풀마 루트 5가 돼서 x가 얘들아 1 풀마 루트 5 이런 식으로 너희가 풀던지, 아니면 얘들아 근해 공식으로 풀던지가 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얘들아 완전 제곱을 이용한 풀이는 거의 그냥 없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얘들아 중3 때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걸 가리킨 이유는 사실 좀 이런 측면이 커. 이거 다음 단원이 얘들아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좀 해놔야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좀 구하다 보니까 완전 제곱을 좀 이용을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얘들아 완전 제곱을 이용한 풀이는 그냥 거의 없다. 요 파란색으로 얘들아 이제 푸는 풀이는 거의 뭐 없다라고 얘들아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너희는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아니면 근해 공식을 얘들아 쓰게 될 건데, 뭐 너희가 보니까 근해 공식은 좀 다 아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다가 얘들아 조그맣게 얘들아 하나 혹시나 해서 오른쪽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좀 봐보자 얘들아. 이게 사실 여기가 이제 b가 짝수인 경우에, 오른쪽에 가면 얘들아 b가 짝수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좀 공식이 좀 나와 있는데, 항상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혹은 고1 친구들 얘들아 만나게 되면 이 근해 공식은 아는데 이 짝수 근해 공식은 좀 모른다라든지, 혹은 알지만 얘들아 야 이거는 고2 애들도 가끔 있어. 자기는 괜찮대, 짝수 공식 안 써도 괜찮대. 우리 막 이렇게 배우잖아. 야 짝수 공식을 써야 계산이 좀 간단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는 괜찮대. 이 나쁜 놈들 아니야 얘들아. 그냥 자기는 원래대로 해도 괜찮대. 뭐 이렇게 얘들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얘들아 오늘부터는 반드시 너희가 짝수 근해 공식, 그러니까 B가 얘들아 짝수일 때는 짝수 근해 공식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얘들아.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간단하게 연습해보면 너희가 방금 내가 얘들아 썼던 예시 다시 한번 써볼게. 하필이면 얘들아 B가 지금 짝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의 절반을 B 다시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B를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B 다시를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서 공식 자체가 2A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에 얘들아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B 다시의 제곱에서 4AC가 아니라 이제 AC 마이너스 4를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안에는 몇이 들어가? 5가 들어가고 지금 a 값은 몇인 거야? 최고차항 계수니까 1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겠지. 당연히 아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랑도 똑같은 정답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근의 공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혹시라도 짝수 공식을 얘들아 쓰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희가 얘들아 조교쌤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말리면 잠깐 나가가지고 얘들아 이거 짝수 근의 공식이 뭔가 좀 꼬입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좀 보여주는 걸 보면 몇 번만 하면 좀 연습이 될 거란 말이야. 이 공교롭게도 얘들아 그 한 저번 주에 고2 애가 짝수 공식을 안 쓰더라고. 고2 애가 얘들아. 그러면은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이 좀 발생한다 얘들아. 그래서 일단 내가 이 근의 공식 갖다가 너희한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게 사실 중학교 때는 너희 루트 안에 뭐가 들어있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우리가 중3 때 두 근을 갖고 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만약에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너희가 얘들아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한 번은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 번은 더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여기 풀마니까 얘들아 한 번은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빼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값을 뭐 한 3 정도로 잡아볼게.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한 번은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지지. 근데 분명히 0이 아니지. 0이 아닌 걸 똑같은 숫자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0이 아닌 숫자를 한 번 더해서 한 번 뺐어. 그럼 서로 얘들아 같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었고 만약에 판별식이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가 0이면 얘들아 요 녀석이 0이야. 이만큼이 0이야. 그럼 이 자체가 0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더하기 0을 하든 빼기 0을 하든 중근 2a분의 마이너스 b로 얘들아 중복되는 근이니까 우리가 이제 중근 그래서 그러니까 근을 몇 개를 갖는다? 중근 한 개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면 루트 안에가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야 세상에 이런 숫자는 없어. 그러니까 근을 갖지 않아 라고 배워왔지만 보니까 아니라 실수 체계를 확장해서 우리가 복소수 체계까지 배우게 됐기 때문에 이게 루트 안에가 얘들아 마이너스 2처럼 음수가 나와도 이쪽이 실수는 아니겠지만 얘들아 허수로서 허근은 존재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쪽에서 허근 I 쪽에 얘들아 한 번 더해지고 허수 부분이 한 번 빼지게 되니까 우리가 중3 때는 근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얘들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요게 이제 너희가 이제 그 차이점이 된다. 이렇게 너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중3 때 배웠던 거랑 차이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근의 공식 안에 있는 요 b제곱 빼기 4ac 혹은 너희가 짝수근의 공식일 때는 얘들아 b 다시의 제곱 빼기 ac를 우리가 이제 왼쪽 거를 일반적으로 이 b제곱 빼기 4ac를 우리가 판별식 d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하다가 이제 영어로 데터마인이 되는 거잖아. 판별식을 우리가 뭐 디터미넌트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d라고 볼 것이고 짝수근의 공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4분의 d 이렇게 좀 불러. 이런 것들은 너희가 이제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짝수근의 공식은 4분의 d. 그 다음에 그냥 근의 판별식은 너희가 d. 이렇게 너희가 이제 불러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방금 내가 설명했다시피 그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0이 아닌 게 한 번 더해지고 빼지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근이라고 하지 말고 실근과 허근을 구분을 좀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근을 서로 다르게 두 개 갖는데 판별식이 0이면 얘들아 중근을 갖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중근도 두 실근이야 얘들아. 중근도 얘들아 근의 개수로 따지게 되면 서로 다른 것으로서의 얘들아 개수는 한 개라고 하지만 우리가 중근도 두근 이런 식으로 불러.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어제 저녁에 뭐 사과 하나랑 감 하나를 먹었으면 서로 다른 과일
두 개를 먹은 거잖아,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만약에 어제 저녁에 얘들아 밥 먹고 간식으로 감을 두 개를 먹었어. 그럼 일단 먹기는 몇 개 먹은 거야? 두 개를 먹은 건데 중복되게 먹은 거잖아. 그래서 중근도 우리가 두 실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이게 조금 이제 좀 중요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실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실근 여기 앞에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두 실근이라고 하면 그 두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근으로 얘들아 두 실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좀 해주셔야지 돼. 0보다 커서 서로 다를 수도 있고 0이어서 얘들아 중복되는 근을 가질 수도 있다. 중3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얘들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그래서 중3 때 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그 너희가 이제 중3 때 이제 풀었던 걸 좀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 그러니까 이그젠플을 한번 좀 들어볼게. 그러니까 중3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배웠어. 여기 x-1의 제곱이 넘어가면 얘들아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으로 우리가 이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이 세상에 없는데 근이 없다. 근데 이제부터는 얘들아 이제 루트 씌웠을 때 허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는 걸 완전 제곱식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아예 완전 제곱식으로 너희가 뭐 중근이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허근이네 이런 것들은 아예 너희가 이제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 그런 문제 풀이 자체는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 절반이 1이니까 제곱하면 1이지. 그 다음에 a 곱하기 c가 3이니까 짝수 판별식이 얘들아 어떠니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필요한 친구들은 요거 짝수 판별식 하는 것도 오늘 연습을 좀 하기로 했어.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너희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든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판별은 무조건 너희가 판별식으로 한다라는 게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원칙이다. 이렇게 좀 배워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니네 일단은 한 번만 정리해 볼게. 오케이. 정리하면 인수분해 되면 감사합니다.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거나 짝수 근의 공식을 쓸 건데 실제로 근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실근이 두 개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허근을 두 개 갖는지를 보고 싶으면 무조건 얘들아 밑에 있는 뭘로 간다? 판별식으로 가는데 판별식으로 갈 때도 오른쪽에 있는 짝수 판별식을 적당히 얘들아 활용을 해줘야 된다.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판별식이 0이면 왜 중근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를 좀 전에 얘들아 설명했었지. 그래서 그 과정도 너희가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방금 전에 썼던 건데 이게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2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를 한 번은 더하거나 아니면 한 번은 얘들아 빼는 게 근의 공식이구나. 이걸 합쳐서 우리가 풀만 이렇게 봤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중3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2차 방정식에 얘들아 두 근을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놓을 거야. 그럼 내가 얘가 얘들아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얘들아 이제 베타가 되는 거 맞아? 알파, 베타는 자리 바꿀 수도 있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판별식에 따라서 왜 뭐 실근인지 중근인지 이런 걸 아까 전에 얘들아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너희가 이제 이거는 중3 때 딱 교육과정에서 딱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얘들아 이제 배웠을 것 같은데 안 배웠으면 지금 제대로 좀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할게.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를 정말 구해야 된다면 근의 공식을 쓰던 인수분해를 하던 진짜로 얘들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알파가 몇인지 베타가 몇인지를 모르더라도 두 근의 합이라든지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공식 이걸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거든. 알파, 베타가 근이지 A, B, C가 계수지 얘들아.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데 야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알파랑 베타랑 위아래 더해봐봐. 이 더해보면 얘들아 이렇게 통째로 없어지지 않니?
더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나오니까 이 약분되면서 얘들아 두 분의 합은 몇이라고 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좀 할 수가 있잖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로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해서 더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는 걸 공식을 이제 이해하고 외워서 얘들아 구하기를 원하는 거야. 무식하게 그 뭐야 근해 공식 쓰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한번 곱해봐봐. 니네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랑 곱해서 알파 베타면 니네 합차 공식 있잖아. 한 번은 더해져 있고 한 번은 빼져 있잖아. 그럼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는 거 아니냐? 이거 제곱하면 너희가 4a의 제곱분의 얘들아 b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 제곱하면 똑같이 얘들아 4a의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건데 뺄 거란 말이지. 그럼 진짜로 빼주면 4a의 제곱분의 위에서 거 빼주게 되면 4a의 c가 되니까 4가 약분될 거고 a가 약분되니까 얘들아 몇 나와? a분의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한 번 정도는 너희가 복습할 때 한 번 해줘.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냥 너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 라고 얘들아 가르치는 것보다 야 근해 공식 해보면 파란색 두 개 나오는데 곱하면 이거 나오는데 맨날 얘들아 이거 구해가지고 곱하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야 실제로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라는 공식은 이제 알고 살자.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내가 형광펜으로 친 거 이거는 뭐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얘들아 새롭게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얘들아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고 야 그 다음에 필기는 하나 해놔. 이게 앞으로 되게 얘들아 별것도 아닌데 중요하게 쓰이는데 니네 봐봐 여기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그럼 반드시 얘들아 a는 몇은 아닌 거야? 0은 아니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이것 좀 크다랗게 써놔.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를 풀다가 이게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자꾸 빼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 그러니까 개수 셀 때 얘들아 하나 차로 얘들아 틀리는 경우가 매년 얘들아 1학년, 2학년 내신에서 항상 나오거든. 매번 나와. 작년에 중상고에서 나왔고 재작년도 중상고 뭐 올해 얘들아 가장 최근 시험에서는 백신고 시험에서 얘들아 그런 일이 나오기도 했어. A가 0인 거를 생각 안 해서 A가 0인 것까지 답을 써버린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 개수 셀 때 이제 하나를 더 세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혹은 2차 함수다 라고 나오게 되면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0이 아니라는 건 너희가 반드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얘들아 이게 자꾸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걸 너희가 상상을 해줘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을 설명하는 걸 너희가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따가 얘들아 두 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뭐 인수분해 되는 건 뭐 쉬운 내용이니까 내가 이그젬플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켤레근에 대해서는 중3 때도 좀 배웠겠지만 내가 이거 좀 밑으로 내려서 요 켤레근도 얘들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좀 설명을 한번 해줄 건데 내가 밑으로 내려버릴까? 여기 좀 한번 좀 봐봐봐 얘들아.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오니까 허근까지 다뤄야 돼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잘 생각을 해봐. 첫 번째 니네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은 아닐 거야. 지금 조건이 얘들아 a, b, c가 유리수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다. 이런 걸 우리가 얘들아 1 더하기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을 서로 얘들아 켤레근이다 라고 배워.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할 때 얘들아 신발 한 켤레 할 때처럼 야, 1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면 1 빼기 루트 3도 근이 돼. 잘 봐, 얘들아. 이것도 친구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야, 근의 공식이 얘들아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한 번은 네모를 더하고 한 번은 네모를 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a, b, c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사실 제일 중요해. 니네가 이 문제 파악을 할 때. 이런 걸 놓치니까 나중에 얘들아 삽질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야, 유리수니까 절대로 얘들아 이쪽에서 무리수 루트가 나올 수가 없어. 이쪽에서 얘들아 무리수가 나올 수가 없어. 무리수가 나오려면 이 b제곱 빼기 4ac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어서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이쪽에서 1 더하기 루트 3이라는 루트 3이 이 네모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루트가 나올 거면 ABC가 유리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발 얘들아 ABC가 유리수일 때 우리가 켤레근을 갖는다. 한 번 얘들아 무리수분이 더해지면 한 번은 얘들아 무리수 쪽에 뭐 해줘야 돼? 빼주는 형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루트 부분이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얘들아 뭐 되고 있으니까 빼지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은 ABC가 유리수일 때 켤레근을 갖는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고 알겠니 얘들아? 이거 설명이 돼야 돼. 자,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이제 만약에 A, B, C가 실수일 때, 자, 이것도 얘들아 실수라는 조건이 중요해. 내가 불안한 건 너희가 이 내용을 까먹을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켤레근 문제를 풀 때 A, B, C가 실수인 조건을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꾸 안 따진단 말이야. A, B, C가 실수일 때 얘들아 켤레 복소수근을 갖게 되는데 P 더하기 QI가 근이면 P-QI도 근이다 라고 나온 이유가 야 ABC가 실수니까 이쪽에서 I가 나올 수가 없잖아. I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오른쪽 네모에서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I가 나오는 거 맞아? 우리 뭐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거 뭐라고 써? 루트 3에 I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 절대로 얘들아 이쪽에서 I가 못 나와. I가 나올 거면 이쪽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I가 있는 허수 부분이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뭐 되는 거야? 빼지게 지금 되는 거 맞아? 제발 ABC가 실수일 때 이야기를 좀 하는 거야. 이거 괜찮아? 그래서 뭐 켤레근 하면 너희가 얘들아 많이들 기억은 해. 아 그래 뭐 1 더하기 루트 2가 그러면 1 빼기 루트 2도 근이고 1 더하기 I가 근이면 1 빼기 I도 근이야. 이런 거는 너희가 이제 기억을 좀 하고 가는데 이거는 내가 설명한 김에 좀 이렇게 유의해야 될 문제를 하나 좀 보여줄 건데 니네 화면만 봐봐 얘들아. 필 필요도 없어. 이? 지금 화면에 얘들아 388번 이런 거 좀 떠 있니 얘들아 388번.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이게 수학 실력이라는 건 조심해야 될 포인트까지 아는 게 얘들아 실력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1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니까 켤레근 갖는다 그랬지. 1 빼기 루트 3도 근일 거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몇이야? 두 근의 합은 2지. 그게 얘들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분의 b지. 좀 전에 얘들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어. 그래서 a는 2구나. 답이 3번이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정말 가슴 아프단 말이야. 야 실제로 두 개 곱해봐. 두 개 곱해보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해봐. 두 근의 곱이 얘들아 또 몇 나와? 2루트 3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줄 알겠니? 근데 켤레근을 가질 때 켤레 무리수근을 가지려면 모든 개수들이 얘들아 뭐가 돼줘야 돼?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은 유리수야 아니야 2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잖아 얘들아. 루트 있으면 무리수잖아 지금. 이거 괜찮아? 그래서 나는 388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별 생각 없이 켤레근으로 잘못 풀까봐 388번에 얘들아 올바른 풀이는 이거는 얘들아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 x에다가 1 더하기 루트 3 대입해. 제곱해 얘들아 그냥.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의 루트 3에 플러스에 얘들아 2 루트 3. 그럼 너희가 얘들아 4 마이너스 a 에다가 너희가 4 마이너스 a의 루트 3이 얘들아 몇 나와줘야 돼? 0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a는 몇일 수밖에 없니? a가 4가 돼야 우변 0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a가 4가 돼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내가 문제 하나 좀 더 띄워줄 테니까 한번 봐봐봐. 너희가 뒤로 가서 켤레근 갖는 거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게 되면 어디가 뭐 이런 거 하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431번 같은 것만 기억을 하지 말라 이 소리야.
이건 쉬워 얘들아. 이제 문제에서 분명히 얘들아 유리수 A, B라고 나왔잖아. 1도 유리수고 A도 유리수고 B가 유리수면 2B도 유리수지. 이건 유리수라고 했지 얘들아.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아 이게 3 더하기 루트 5가 근이면 또 다른 근은 얘들아 뭐가 되겠더라? 3 마이너스 얘들아 루트 5가 되겠더라.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풀어주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알파가 3 더하기 루트 5, 그럼 베타는 얘들아 3 빼기 루트 5,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6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얘들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a 값은 얘들아 마이너스 6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두근의 곱은 이제 9 빼기 5니까 4 나오지 얘들아. 알파 곱하기 베타 4가 얘들아 이제 a분의 c니까 이제 2b가 돼서 b가 이제 2가 나오겠지. 그래서 a 빼기 b 하면 정답은 1번 될 거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31번만 기억할까봐 불안한 거야.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조심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 맞아. 나왔어. 그치. 그래야지만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A, B, C가 유리수여야지만 켤레 무리수근을 갖는다라는 내용 자체가 여기 내가 파란색으로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있잖아.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에다가 네모가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지는데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무리수가 나올 거면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 무리수가. 만약에 얘들아 무리수가 나올 거면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 B제곱 빼기 4AC가 3. 이렇게 나와요.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절대로 너희가 여기에서 이제 무리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A랑 B가 유리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유리수이기 때문에. 허수도 다시 마찬가지야. 얘들아 A, B, C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허수가 나올 거면 네모 쪽에서밖에 안 나와. 루트 아래가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다시 루트 아래가 뭐 해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루트 아래가. 그래야 허수 나오는 거 맞아. A, B, C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쪽에서 얘들아 I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가 되는 거잖아. 이거 괜찮아? 다시 한번 강조할게. 이렇게 내가 A, B, C가 유리수일 때 켤레 무리수근을 갖는다.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켤레 복소수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준 이유는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들아 1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면 너희가 1 빼기 루트 3도 근이다 라고 기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요 켤레근은 유리수 조건, 실수 조건을 너희가 잘 따져가지고 얘들아 이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 그게 여기 05-4번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 그래서 내가 두 문제 풀어본 거야 얘들아. 두 문제. 좀 전에 얘들아 푼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아무 생각 없이 1 빼기 루트 3도 근이겠네 라고 하는 게 싫은 거거든. 실제로 앞에가 유리수가 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입해서 풀었지. 근데 좀 전에 얘들아 뒤에 있는 거 이제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 뭐였냐?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여기 좀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얘들아 A, B가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3 더하기 루트 5가 근이면 3 빼기 루트 5도 근이겠구나. 혈렉은 갖다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얘들아 너희가 봐봐. 이런 것도 32번도 하는 김에 지금 얘들아 m, n이 실수. 야 1도 실수고 m, n도 실수니까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 실수라고 했으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1 빼기 i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이니까 m은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2가 얘들아 n 이렇게 지금 될 거고 m과 n 값을 이렇게 물론 뭐 아직은 내가 너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빠른지 아니면 조금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몰라 얘들아. 우리가 이제 중3 때 이제 조금 이제 심화해서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뭐 안 배운 친구들도 얘들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이게 뭐 시간 이제 뭐 주면 너희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정도는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얘들아 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뭐 요런 게 지금 뭐 중3 거를 조금 이제 뛰어넘는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내용이 되더라.
그러면 니네 얘들아 일단은 만약에 얘들아 이 내용을 뭐 친구들한테 좀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겠니 얘들아? 간단하게 그러니까 백지복습이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막 무거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친구한테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야 우리 중학교 때처럼 완전 제곱으로 풀지 마. 이제 인수분해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수분해를 풀고 아니면 근해 공식 쓸 건데 야 너 짝수근해 공식 그거 이거 안 쓰면 안 된다. 이 정도 너희가 가르치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근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제부터는 그냥 근이라고 안 할 거야. 실근, 허근 이런 걸 구분해서 써줄 것이고 그걸 판별식이 결정한다. B제곱 빼기 4AC가 결정할 거고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부터 해서 너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니? 아까 내가 초반에 설명했던 거 짝수 판별식도 너희가 알아줘야지 될 것이고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 그 다음에 켤레근을 왜 갖는지 그 다음에 켤레근 문제를 풀 때 무엇을 너희가 얘들아 이제 유의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얘들아 이제 05-4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간단하게 너희가 얘들아 내용 전달은 뭐 멘토 멘티 할 때 너희가 멘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전달은 한번 해본 상태에서 뒤에 얘들아 문제를 풀기를 좀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뒤에 문제 체크 좀 한번 해봐 얘들아. 뒤를 좀 넘겨서 유형 1번이랑 2번은 체크 표시해라 얘들아. 이렇게 체크 표시 좀 해놓으시고 자, 1, 2번은 체크해놨니 얘들아. 1번, 2번은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 3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에 대해서 아예 이거는 따로 날 잡아서 방정식, 부등식을 좀 뭐 좀 해야 되는 날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유형 3은 요번 턴에 얘들아 하는 숙제는 아니고 절대값 우리가 좀 빡세게 좀 볼 거거든. 유형 4는 너희가 체크하시고 얘들아 체크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체크 표시한 것들이 얘들아 숙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 5번, 6번도 체크하시고 5번, 6번 뭐 계속 체크하면 돼. 7번, 8번 체크하시고 얘들아 7, 8, 9, 10, 뭐 11, 12 체크 안 할 거면 할 거 그랬나? 아무튼 끝까지는 다 얘들아 체크해 버리시면 돼. 쭉 가서 얘들아 유형 17까지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쭉 한번 너희가 얘들아 체크 표시는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뭐 3번만 빼라 그럴 거 그랬네. 아무튼 유형 3 빼고서는 너희가 좀 다 하게 되는 거야. 유형 3 빼고서는. 알겠니 얘들아? 자 근데 중학교 지식만으로 지금 이 모든 유형을 다 풀기가 힘들어서 내가 유형 3은 날 잡아서 한다 그랬고 내가 좀 봐야 될 유형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정말 부탁이지만 내가 해준 대로 너희는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 문제 풀이라는 게 그치? 이게 중요한 건데 유형 2는 뭐 아까 내가 이제 벌써 좀 이야기를 좀 해줬고 유형 1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 1이 인수분해 하던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던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유형 1, 2는 좀 넘어갈 거고 유형 4는 열심히 너희가 얘들아 식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하시고 활용에 불과하니까 너희가 뒤로 넘겨가지고 얘들아 이제 유형 5부터 한번 좀 가봐봐 얘들아. 유형 5번 이렇게 얘들아 한번 좀 펴놓고 자 유형별로 짚어주는 걸 잘 보고서 이제 따라 해봐라 뭐 그런 소리야 얘들아.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자 얘들아 너희가 이제 실근을 서로 다르게 갖는지 중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 고등학교에서 뭘로 가자? 판별식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좀 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자,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풀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은 못 쓰겠다 그지? 마이너스 5가 홀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에서 4AC를 뺀 게 0보다 크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K가 4분의 17보다 얘가 한 4점 몇몇몇 나오지 그지? 그래서 K의 최대값은 4 해서 정답 2번 될 텐데 그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뭐 중근이네 허근이네 이런 거 나오게 되니까 모든 걸 다 뭘로 풀자 얘들아? 판별식 갖다가 풀자라는 유형 어렵진 않을 거야 얘들아. 판별식 갖다가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유형도 비슷한 거니까 뭐 중근 가지면 판별식이 0인 거고 그럼 A값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 유형이 몇 번이었니? 5번이랑 6번은
다 얘들아 판별식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좀 안 되는 것들은 너희가 나나 이런 뭐 소소한 것들은 조교 누나들한테 소소하게 혹시나 처음일 수 있으니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려운 유형은 아니고 뒤로 넘겨봐봐 얘들아. 뒤로 넘겨서 자 같이 넘기면서 406번 한번 좀 봐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걸 똑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긴 할 건데 이게 얘네 판별식을 따진다라는 건 2차 방정식이니까 따지게 되는 건데 일단 보자마자 잘 봐 얘들아. 지금 2차식이라고 했지. 그럼 니네 얘들아 벌써 K가 몇이면 안 돼? K가 마이너스 1인 건 배제해 줘야 돼. 이거는 얘들아 습관적으로 해주는 거야. 제발. 나는 안 당하겠지 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은 K가 마이너스 1은 아니구나.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지금 된다라는 거잖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한번 베껴서 써볼게. 2K 더하기 3의 X에 K 더하기 3은 0, 는 0이라고 써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서 요 녀석의 판별식 이런 말은 없어. 야 2차식의 판별식이 어디 있어?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있다는 거야. 서술형 평가에서 너희가 요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감점에 대해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단 말이야. 다시 중요한 거 여기 는 몇이라고 써서 는 0이라고 써줘야 비로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아? 자, 다시 문제에 나온 건 2차 식이야. 는 0이라고 써줘야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서술형에서 이거 되게 많이 실수 많이 나온다. 무조건 감점이야 1, 2점.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는 0이라고 써준 상태에서 판별식이 얘들아 몇 대 해줘야 돼? 판별식이 0 돼주면 중근 갖는 거야. 중근 갖는 게 완전 제곱식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너희가 판별식 계산만 하면 돼. 가운데 거 제곱 4K 제곱에 12의 K에 더하기 9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4K의 제곱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내가 한번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3에다가 K 플러스 1 요게 이제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4K의 제곱에 12의 K 더하기 9에서 마이너스 뭐야 이거 마이너스 4K 제곱이고 여기가 몇 나오니 얘들아 4K니까 마이너스 16K 나오나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0 돼야지 돼서 마이너스 4K가 3이니까 K 값은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에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너희가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라 너희는 이제 중근 갖는 게 판별식이 0인 거구나. 근데 판별식이 0이라고 할 때는 는 0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줘야 너희가 판별식을 쓰는 게 이제 무엇이냐 얘들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너희가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니 얘들아 이 문제는. 그래서 대표 문제들 우리가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형 8번 쪽의 대표 문제도 하나 정도 풀어볼 건데 여기는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너희가 이제 연습 한번 해봤니?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연습 안 된 친구들은 빨리빨리 연습해야지 뭐 어쩌겠어. 자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아직은 초반이니까 내가 통분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니네 A분의 B에다가 C분의 D를 이렇게 더하잖아. 그럼 통분을 여기 분모 분자에 C를 곱할 거고 더하기 분모 분자에다가 오른쪽은 A를 좀 곱할 거야. 그래야 통분이라는 게 좀 되는 거 맞냐?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통분을 하게 되면 AC분의 뭐가 되는 거야? BC 더하기 AD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지 그치? 통분을 할 때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뭐 통분해가지고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거 계산을 좀 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자. 분모가 모자가 어미 모자잖아. 맞니? 너 부모님이란 말이야. 분자가 얘들아 이제 자식할 때 아들 자자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엄마랑 자식이랑 또 엄마랑 자식이랑 두 가족이 얘들아 마트에서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그거 외워 얘들아. 그럼 엄마들끼리 먼저 거기에 인사를 하지 않니? 그래서 자 엄마들끼리 먼저 곱하는 거야.
아이고 누구 어머니 아이고 뭐 오랜만에 뭐 이렇게 뭐 장 보러 오셨어 이렇게. 근데 항상 얘들아 니네 레파토리 봐봐. 우리 엄마는 상대방의 자식을 칭찬을 해. 아이고 누구 너 누구니 뭐 잘 컸네 뭐 잘생겼네 뭐 그렇게 공부 잘한다며 막 칭찬을 해. 야 우리 엄마가 상대방의 자식을 칭찬했으면 상대방 엄마도 얘들아 상대방 자식을 또 칭찬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이쪽 엄마는 또 아이고 누구는 어떻고요 말고서 칭찬을 해. 그래서 X자로 얘들아 곱해져. 이렇게 너희가 외워서 가자 얘들아. 맨날 통분하게 되면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되니까 엄마들끼리 인사하고 얘들아 상대방의 자식들을 얘들아 어때? 칭찬하는 거야. 이게 통분의 기본이야. 이건 외우자 얘들아. 자 음수일 때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이것도. 너희가 지금 이거를 외운 상태에서 만약에 A분의 B에서 C분의 D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잖아? 그럼 요 마이너스는 무조건 분자 걸로 주면 돼. 맞니 얘들아? 니네 집에서 얘들아 돈 누가 까먹어? 엄마가 까먹어? 니네가 까먹어? 니네가 까먹잖아 얘들아. 엄마 아빠는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누구 거야 얘들아? 분자 거다라고 해서 자 이것도 엄마들끼리 인사하고 자 이렇게 X자로 서로 얘들아 상대방 자식을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하자. 분수식 계산 얘들아 이렇게 가자. 이거 외우자 얘들아. 조금 이따가 한번 너희가 수업 끝나고 해봐야 돼. 그래서 일단 너희가 이제 그 410번을 좀 풀 때 잘 봐 얘들아.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연습을 했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얘들아 1 이렇게 좀 나와줘야지 돼. 가끔 너희가 얘들아 중3 때 친구들 좀 보게 되면은 아니면 고1인데 공부 안 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막 근해 공식을 쓰면 자기가 막 엄청난 걸 한 줄 알아.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알파를 구하고 베타를 구한 다음에 막 더해서 3 곱해서 1 그럼 자기가 되게 뿌듯해. 막 와 나 졸라 어려운 거 풀었는데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가면 안 돼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얘들아 구한 상태에서 잘 봐 얘들아 너희가 자 엄마들끼리 인사해야지. 그 다음에 X자로 얘들아 알파 3승에다가 얘들아 베타에 3승 이런 식으로 얘들아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얘는 이제 1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야. 뭐 요 녀석 공식 다 알잖아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 3승에서 3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여기다 3 넣고 1 넣어서 계산하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연습하자. 요 정도 너희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 뒤지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10번 문제 위에다가는 여기다 차수 내리기까지 써놔. 차수 내리기. 이 뒤에 유형도 나와 얘들아. 이 차수 내리기가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야 근이 알파니까 알파 대입해도 될 거 아니냐.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을 0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어. 모든 2차식은 이렇게 2차식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럼 알파 제곱은 3알파 빼기 1이지. 이거 괜찮아 얘들아? 이걸 우리가 차수 내리기라고 해. 야 왼쪽 몇 차인데? 2차인데 얘들아 이 오른쪽은 몇 차가 돼? 1차. 야 2차식을 1차로 나타낸다는 건 엄청난 거야. 야 솔직히 니네 중3 때 배웠을 때 2차 방정식이랑 1차 방정식이랑 게임이 되냐 얘들아? 니네 이런 거 푸는 거랑 뭐 이런 거 푸는 거 막 어렵니 얘들아? 이거랑 2차 방정식 게임 자체가 다르지 않아? 차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걸 너희가 항상 염두해 둬야 돼. 근데 잘 봐. 2차가 1차지. 양변에 알파 곱한다. 이거 잘 봐야 돼. 양변에 알파 곱하면 알파 3승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잖아.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얘들아 알파 제곱이 얘래매. 그럼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3알파 빼기 1 이런 식으로 얘들아 넣어주게 되잖아. 그대로 넣은 거지 알파 제곱 자리에. 그러면 너희가 9알파니까 8알파 마이너스 몇이야? 8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맞아? 이거 따라 해봐야 돼 얘들아. 뒤에서 또 보여주긴 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야 3승도 몇 차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1차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한 번 더 곱하잖아? 그럼 8알파 제곱인데 야 알파 제곱이 이거라며. 그럼 이것도 얘들아 몇 차씩 나와? 1차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계속 얘들아 어때 차수를 내릴 수 있는 거야. 2차든 3차든 4차든 계속 얘들아 1차 차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걸 차수 내리기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얘들아 얘를 통분해 봤을 때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이거는 너희가 이제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쉽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건 괜찮잖아. 근데 항상 너희는 염두를 해둬야 돼. 곱셈 공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차수를 낮춰가지고 좀 풀 것인가에 대해서 얘들아 이제 항상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410번에서 내가 일반적인 풀이와 차수 내리기를 너희한테 좀 보여줬는데 너희가 이제 그 무엇이냐 얘들아 다음 장으로 좀 넘겨가지고 유형 9번 쪽으로 한번 좀 봐봐봐 얘들아. 자 이것도 너희가 이거는 쉬워. 선생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고요. 알파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간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이거를 전개하는 걸 못하진 않겠지. 뭐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해서 쭉 전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전개해서 풀기가 좀 귀찮아. 항의 개수가 너무 많아. 근데 잘 봐 얘들아 우리가 차수 내리기를 방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야 알파가 근이면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를 0이라고 할 수 있지 않니? 그 알파 제곱은 2알파에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얘들아 써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거 알파 제곱 요 녀석이 2알파 마이너스 4구나 더하기 4구나 맞니 얘들아? 차수 내려버리면 마이너스 알파에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그럼 똑같지 않냐 얘들아? 베타 제곱도 뭐라고 써줄 수가 있어? 2베타 더하기 4라고 쓸 거 아니야 똑같이 베타 대입하면. 그러면 또 얘들아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5라고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수를 내려서 전개해봐. 전개하면 마이너스 5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5 이렇게 깔끔하게 얘들아 풀 수가 있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 차수 내리기도 내신 때 가서 굉장히 우리가 심화된 걸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랑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4랑 2 같은 거 넣어서 답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공식에 익숙해지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차수를 내려서 푸는 여기 유형이 너희가 이번에 숙제 해올 때 아래 거 얘들아 풀 때 꽤 어려울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거 문제를 좀 풀 때.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거는 한번 너희가 좀 이제 그 차수를 내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얘들아 생각을 좀 해봐봐.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차식이 있으면 항상 모두 생각해야 돼. 차수 내리기도 생각을 해야 돼. 최고차항이 0이 아닌 거 뭐 근의 공식 등등등 다 생각하겠지만 차수 내리기까지 너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얘들아 유형 몇 번이었어? 유형 9번에 얘들아 아래쪽 문제 풀기가 꽤 어려울 거니까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알겠니 얘들아? 내 영상을 참고한다면 항상 내 영상을 검색한 건 세모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나중에 다시 복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들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숙제할 때 419번은 좀 나중에 할게. 419번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유형 3번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절대값 한번 보고서 한다. 일단 419는 넘어갈게 얘들아. 그리고 여기 유형은 쉬워서 좀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여기 있는 부분들은 너희가 이제 420번, 24번 여기도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떤 그 공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걸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딱히 뭐 언급해 줄 건 없을 것 같고 427번 이쪽도 얘들아 이제 뭐 내가 뭐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 어디 갔냐 얘들아 내가 이거 하나만 좀 보여줄까 얘들아 최고창이 있는 거니까 니네 427, 8은 한번 좀 보여주긴 할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봐봐 얘들아. 일단 요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가 될 거고 알파 베타가 3이 될 거야 공식에 넣어주게 되면. 근데 얘랑 얘를 두근으로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몇인? 1인 2차 방정식이잖아. 얘들아 니네 그 위에 거 박스 보고 푸는 거 아니야. 박스는 아예 다 지워버리고 푸는 거야. 박스들이 있지 문제 유형 위에. 내 풀이로만 푸는 거야.
나는 어떻게 풀기 원하냐 하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너희가 x제곱에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세팅을 해. 우린 a, b만 구하면 되지.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3-알파랑 3-베타가 지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 더해 얘들아. 두 개 더해주면 요게 얘들아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두 개 곱해 얘들아. 두 개 곱하면, 곱한 거 좀 암산해서 쓸게. 곱하면 얘가 얘들아 b가 될 거잖아. 근과 계수와의 공식하면 어디? 3 빠졌다. 3. 이거 괜찮니?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라고 해서 5라고 했으니까 요게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여기다 5 넣어주면 15 빼니까 마이너스 6인데 3 더해지니까 너희가 b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너희가 정답이 3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줬으면 좋겠어. 한 방에 갈라 그러지 말고 일단 세팅을 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만약에 얘들아 밑에 428번처럼 최고차항의 계수가 2면 너희가 얘들아 이 세팅을 이렇게 얘들아 세팅해놓고 문제를 좀 풀어주면 돼. 그럼 어차피 여기서 바뀌는 게 마이너스 2분의 a랑 여기가 2분의 b로 바뀌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2차식을 세팅해 놓고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얘들아 풀어주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얘들아 유형 13번에 관련된 내용이고, 유형 14는 뭐 아까 얘들아 내가 많이 언급해 줬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조건 파악해서 혈례근 성질 너희가 얘들아 써주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뒤로 가서 유형 15, 16, 1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조금만 힘내. 내가 여기 436번 정도 하나 좀 보여주고 438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그 유형 15 내가 16, 17, 15 이런 순서로 좀 가서 요 정도만 얘들아 보여주면 오늘 일단은 내가 여기 언급해주는 수업은 좀 끝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울지 말고 힘내볼 수 있도록 하자 얘들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왜 잘못 봤을까 얘들아? x를 잘못 본 놈이 있고 얘들아 상수항을 얘들아 잘못 본 놈이 있어. 푸는 요령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의 계수를 잘못 봤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c는 잘 본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이 소라라는 친구는 x만 잘못 봤으니까 b를 사용할 수는 없어. b를 잘못 본 거잖아 얘들아. 눈깔이 꼈나 봐. 그럼 a랑 c랑 관련된 건 얘들아 두근의 곱 아니니 얘들아?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2인 건 맞을 거야. 두근의 합이 1인지 몰라. b를 잘못 봤으니까. 근데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2인 게 맞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1차항의 계수만 잘못 봤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요령이니까 좀 알아둬 얘들아. 네가 b를 잘못 봤으면 a랑 c는 잘 봤을 거니까 실제로 두 근이 마3이랑 4는 아니겠지. 하지만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2인 건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야. a랑 c는 잘 봤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민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이걸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였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푸는 거야. 두 근의 곱이 얘들아 마이너스 1이었는지 몰라. c를 잘못 봤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a랑 b에 관련된 공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두 근의 합은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고 합이 마이너스 4니까 너희가 이제 올바른 방정식의 근을 이제 구하게 되면 a의 x의 제곱에 얘들아 이제 내가 바로 이렇게 쓸게. 근데 최고차항을 a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 4 나오려면 플러스 4x 나와야 될 거고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이렇게 지금 될 거니까 최고차항은 안 줬으니까 a라고 묶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2 곱하기 6의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진짜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6이랑 2였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이제 외우다시피 풀어도 괜찮아. 1을 못 보면 너희가 알파 베타 곱한 거
C를 얘들아 잘못 봤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너희가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이냐 얘들아, 여기서 오른쪽에 이제 유형 17 한번 좀 가볼 건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너희가 이제 수학하에서 합성함수랑 배우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기는 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2차 이게 푸는 방식을 너희가 그대로 나를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오래매.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일반적으로 알파랑 베타라고 하지 않니? 나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5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야, 근이니까 아니 알파 베타가 근이라며. 그럼 x에다가 알파 넣어도 0 나올 거고 x에다가 베타 넣어도 0 나올 거야. 맞아? 이건 당연한 거 맞아. 근데 우리한테 f3x 더하기 1이 0인 거, f의 3x 더하기 1이 0인 걸 구하래. 잘 봐야 되나?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알파 들어가면 0 되고,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면? 베타 들어가면 0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아니라 여기 괄호 안에 3x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알파가 되던지 혹은 얘들아 뭐가 돼주면 돼? 베타가 되도록 하는 x값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괄호 안에를 알파 베타로 맞춰주면 될 거 아니야? 괜찮겠니 얘들아?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 되니까 x는 알파 빼기 1 나누기 3이던지 베타 빼기 1 나누기 3이던지 반드시 이렇게만 풉니다. 알겠니 얘들아? 반드시 이렇게만 풀어줘.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x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잖아. 그 x값이 이렇게 두 개니까 더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근데 얘는 아까 전에 5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답은 얘들아 몇 나오게 되니? 1 나오게 되는. 이렇게 얘들아 이제 푸는 좀 문제가 되는 거라 그대로 따라하면 밑에 문제 푸는 거 비슷하게 너희가 맞출 수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434번은 니네가 인수분해해서 내가 한번 설명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니네 235번 거기다 한번 써놓자 얘들아. 230 0235 써놔 얘들아. 0235 여기에서 이 문제는 얘들아 0235랑 똑같다. RPM 얘들아 이제 창규의 RPM 0235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0235번 보고, 자 얘들아 이거 니네 얘들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판별식의 얘들아 판별식이 몇이다?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풀었던 문제가 0235번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434를 다시 설명해버리면 0235랑 아예 설명이 겹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잖아. 얘들아 무리근을 가져버리면 혹은 복소수근을 허수근을 가져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하지 않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루트 안에가 뭐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 수 혹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래서 얘들아 이 녀석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또 얘들아 요 D1이라는 녀석의 또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배웠던 문제가 235번 문제야. 그러니까 물론 너희가 이제 오답하다가 이 434번을 검색을 해보더라도 판별식이 0인 내용 설명이 얘들아 들어가지만 사실 우리가 인수분해 0235에서 이미 다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너희가 이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풀이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렇게 내가 이제 쭉 한번 여기 부분은 유형 3번이랑 아까 내가 한 문제인가 뺀 거 있었지 얘들아? 419번 빼고 한번 쭉 그냥 얘들아 한번 설명을 좀 해줬어. 이거는 그냥 맡기거나 이게 사실 뭐 중3 때 사실 중3 때 얘들아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막 아까 내가 차수막 내리기 했던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한 번씩 이제 배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조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업그레이드 된 걸 너희가
알고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쭉 내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봤어.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 강의 내용 참고해서 좀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고